반갑습니다. 연직격 굴착 방법인 RC 공법과 RBM 공법의 장단점 설명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RBM 공법은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원 분야의 자원 기술사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해 방지 기술사, 이런 곳에서 자주 나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산 쪽에서 강물을 채취할 때 이런 경도 굴착을 하는데, 이 경도 굴착할 때 이런 연직경을 많이 굴착을 합니다. 샤프트 터널. 그래서 이 분야는 강산 분야인데, 강산 분야하고 우리 토목 분야가 그러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 경도라든가 터널은 강산 분야의 어떤 경도 공법이 토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같은 공법이고 같은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근 이 강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산성 안반 배수. ARD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시드 락 드레니지, DRAINAGE,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강산에서 이것을 AMD라고 이야기합니다. AMD. 애시드 마인은 강산이라는 뜻입니다. 마인 드레니지. 산성 강산 배수. 토목에서는 산성 안반 배수,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것도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이것도 강해 방지 기술사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들인데 같은 분야입니다, 사실은. 근데 주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분야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내용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는 기회가 닿으면 이 내용을 설명드릴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본 강의 터널 쪽에 이 ARD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연직경 굴착 공법의 종류는 RC, RBM, 싱킹 공법이 있다. 싱킹이라는 이야기는 주표면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터널을 조금씩 굴착해 내려가는 공법입니다. 발파를 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싱킹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파를 하는데 결국은 이건 나토 공법과 똑같습니다. 발파해서 해내려가는 공법이다. 그래서 싱킹 공법은 이퀄 나토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직경의 용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산 등에서는 채강을 위한 진입 통로, 이것을 개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도를 개설한다. 그다음 강석 반출, 한기구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잠깐 우리가 상식이니까 강원도 태백이나 동해 삼척 등에 가면 이런 석탄 강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석탄은 과거에 저 바닷속에 있던 것들입니다. 주라기, 백악기, 중생대 시절에 바다에 있던 것들의 강력 변성작용 때문에 동고, 서저, 우리나라 지형은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죠. 그래서 바닷속에 있던 것들이 융기되어 가지고 큰 산을 이루었는데 그 속에 석탄이 존재를 합니다. 석탄층 주변에는 조개화석이나 이런 어떤 바다 생물의 하석도 종종 발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산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석탄층이 있다. 석탄층이 이렇게 있다. 뭐 석탄층이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석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경도 굴착을 합니다. 석탄층 개발하기 위해서 경도 굴착을 할 때 이 산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경을 이렇게 굴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경을 굴착해서 이 석탄층까지 이렇게 수평 경도를 뚫고 들어가서 이 석탄을 채취를 합니다. 이렇게 채취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석탄을 이렇게 반출을 하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경사방향으로 석탄층하고 같은 경사 비슷하게 이렇게 경사방향으로 경사지게 경도를 이렇게 굴착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경이라고 이야기하죠.
하경, 이것은 수평경이죠. 요거는 수직경, 샤프트 터널, 연직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산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 토목에서는 어떻습니까? 도로 등을 할 때, 도로 터널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고속도로라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에 중령이라고 있는데, 중령고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건이 옛날에 여기서 전투를 하고 했죠. 여기에서 이런 산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영주고, 여기는 단양입니다. 단양을 지나가면 제천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터널을 굴진을 했습니다. 굴진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TBM으로 굴착을 하고 이 주변은 발파를 해서 터널 굴착을 했는데, 이 중령고개에 정상부에 가면 이렇게 이 중령 하부에 있던 중앙고속도로 터널에서 한기를 하기 위해서 한기구를 설치를 했는데, 이 한기구 터널이 수직 터널입니다. 수직경이죠. 이 터널 시공을 할 때 어떤 공법을 썼느냐? RC 공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레이즈 클라이머 공법을 사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로 터널은 이렇고, 그 외에 발전소의 치수구라든가 치수 게이트 이렇게 있으면 서지 탱크라고 있습니다. 합천댐 등에서, 합천댐은 본댐이 이렇게 있으면은 본댐에 낙차가 적어가지고 저 하부에 여기에 조정기 댐이 이렇게 있는데, 한참 밑에 한 4, 5km 하부에 발전소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보통 그 댐에서 발전소는 댐 바로 밑에 이렇게 발전소가 있는데, 합천댐인 경우는 댐에 발전소가 붙어 있지 않고 한참 하류 쪽으로 쭉 내려가서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 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터널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에 PNSTOCK 펜스톡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펜스톡 라인에 물을 떨어뜨려 여기에 수차를 돌려가지고 발전을 합니다. 자, 이건 일종의 뭡니까? 도수 터널이죠. 도수 터널. 발전을 하기 위한 도수 터널인데, 이 도수 터널에서 이 수차를 돌리다가 갑자기 수차를 딱 멈춰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터널 속에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습격작용이 생기겠죠. 또는 서징작용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서징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수직으로 터널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서지 탱크 용도로 서지 터널을 시공했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방수구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곳에서 사용을 했고, 그 외에 뭐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석유라는 액화천연가스 지하 저장고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직경을 뚫는다든가, 그다음 방패장, 방사물 폐기물 저장하기 위해서 뭐 수직경을 뚫는다든가, 각종 군사시설, 제가 북한을 안 가봤습니다만 북한에 보면은 뭐 핵실험하기 위한 어떤 터널을 뚫었죠. 그러한 곳에 이렇게 수직으로 터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 등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 외에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은, 도심지에서 이런 도로가 있는데, 도심지에서 이러한 터널, 통신구나 전력구 터널, 이런 거 터널 할 때 이렇게 지상으로부터 이렇게 샤프트경을 뚫어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통신관로나 전력선을 통과시키는 이런 터널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거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 처리장 등에 사용하는 뭐 수로 터널들, 또는 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공급 터널들, 이런 수로 터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이런 터널을 할 때 지상으로부터 그 터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뚫는 대부분의 터널을 우리는 샤프트 터널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직경 또는 연직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